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세팅하는 거하고요. 서식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2작업과 제3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로 되어 있고요.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작업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패턴이 두 개예요. 우선 첫 번째 패턴, 목표값 찾기라는 것과 필터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패턴은 고급 필터가 나옵니다. 나중에 고급 필터가 어떤 건지 나올 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작업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요? 고급 필터. 그건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확인할게요. 3번 작업 볼게요. 3번 작업도 두 개의 패턴으로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정렬 및 부분합. 이게 하나의 패턴이고요. 또 다른 패턴은 뭐냐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3작업은 지금 정렬 및 부분합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작업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이 작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1작업 시트에, 현재 제1작업 시트죠. B4부터 H12까지,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이 영역은 나중에 함수를 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돼요. 함수상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인수로 잡아줘야 할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 영역이 됩니다. 이 영역은 2작업, 3작업 할 때 우리가 잡아야 될 영역이기도 하지만 함수 중에서 그냥 일반 함수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로 잡아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이제 함수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사하여. 복사는 뭐죠? 컨트롤 C. 그렇죠.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 제2작업 시트를 누르고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죠? 문제상에서 B2셀, 여기가 B2셀이죠. 선택됐으면 여기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자, 모두 붙여넣기가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붙여넣기 먼저 합니다. 붙여넣기가 뭐예요? 컨트롤 V,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제1작업에 했을 때, 지금 제1작업 누르지 마세요. 제1작업에 했을 때와 너비가 어떻죠? 지금 제2작업은 너비가 다 동일하고 제1작업에서는 너비가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갈 겁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가서 너비가 틀리다고 했죠? 열의 너비를 제1작업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어때요? 열의 너비가 제1작업과 동일해졌죠? 아직 제1작업 누르지 마세요. 갔다 오면 컨트롤 C로 복사했던 것들이 풀려요. 갔다 오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가지 말란 소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폼에서 테두리 중에서 붉은 상자 테두리 이걸 눌러주고 나면 모두 붙여넣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제1작업 가볼까요? 똑같습니다. 열의 너비가 제2작업과 동일하게 다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B열에서 H열까지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했습니다. 원상태가 된 거예요. 삭제해버렸으니까 열의 너비 보면 다 없어졌잖아요. 제2작업 가겠습니다. 영역 다시 잡을게요. 영역 잘 잡았고요. 여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점선 영역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죠? 함수가 나와야 될 부분 아니고요. 밑에 합쳐진 부분 아닙니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잡은 여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영역. 컨트롤 C 했고요. 제2작업 갑니다. B2셀 선택했고요. 컨트롤 V.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렇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열 너비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은 안 하더라도 이거야 라는 마음 가지셔야 그 다음 작업할 때 계속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게 뭐죠? 테두리 키우기. 해설때 들어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 이걸 왜 해야 되냐 할 텐데 자, 하지 않아 볼까요? 손이 어때요? 얇잖아요. 이쪽 바깥 테두리까지는 굵은 전기를 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 다음 회차를 작업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말씀드려봤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굵은 상자들이 테두리 눌렀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B11에서 G11 여기죠? 어딘지 확인하세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병합하여. 병합하고는 홈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이걸 누르는 거예요. 클릭.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제 함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d-average.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네. d-average. average는 평균이라는 함수인데요. 앞에 d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에버러지는 일반 평균이라는 함수인데 앞에 d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함수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여기가 합친 부분이에요. 근데 어때요? 선이 없잖아요. 자, 클릭 드래그 기계를 잡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작업을 했던 것처럼.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떤 거 눌러야 돼요?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내용을 쓸 거예요. 큰 따옴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H11을 선택했고요. 자, 벌써 함수가 나오긴 했는데 뭐 어려운 함수라기보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형식이 다 똑같아요. 평균이라면 에버러지인데 D-에버러지, sum, S-U-M, sum은 합계인데 D-sum, max는 최대값인데 D-max, min은 최소값인데 D-min. 어쨌든 앞에 D자가 붙으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바뀌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3개예요. 갑자기 인수란 말이 뭔지 좀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붙습니다. 여기에 B, A까지만 써도 그에 해당한 함수가 떠요. 다 쓰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현재 소문자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통해서 나타내면 대문자로 바뀌면서 바로 열립니다. 함수는 대소문자는 구별을 안 해요. 당연히 없는데 여러분이 굳이 쓰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쓰면 무조건 괄호가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의 괄호 여는 거는 검정색 괄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수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데이터 베이스. 그럼 어디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1작업에서 잡아서 2작업에 갖고 온 여기 영역이 데이터베이스 영역이죠? 그죠? 여기 잡으시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지금 무슨 말이냐?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되어 있는 그 영역이 첫 번째 인수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3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인수와 인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인수는 필드라는 인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인수는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의 인수가 있어요. 인수와 인수, 다음 인수를 하기 전에 쉼표,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를 찍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필드라는 게 어때요? 두꺼운 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필드는 얘네들이 다 필드 제목들이에요. 필드 제목들. 자, 무엇의 평균이죠? 스탠드형의 평균인가요? 판매량의 평균인가요? 스탠드형의 평균이에요? 판매량의 평균이에요? 판매량의 평균이겠죠? 그럼 스탠드형은 뭐예요? 조건. 그렇죠? 판매량의 평균 중에서 과연 스탠드형의
판매량의 평균은 얼마나 되냐? 조건이죠. 스탠디형은. 자, 다시 말씀드려서 평균 구할 건데 판매량의 평균, 즉 판매량의 필드 제목은 여기 있죠? 얘를 누르라 이겁니다. 필드. 물론 나중에 얘를 숫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규칙을 좀 하나 발견할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잡을 때 필드 제목, 지금 음영이 들어간, 주황 음영이 들어간 필드 제목 잡았나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잡았죠. 자, 두 번째 인수. 필드라고 되어 있어서 판매량이라는 필드 제목 잡았죠. 자, 세 번째 인수 조건도 필드 제목을 포함해야 돼요. 자,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스탠드형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스탠드형이네요. 바로 얘만 누르면 안 되고요. 필드 제목인 종류가 스탠드형이다라고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총 3개인데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다. 두 번째는 무엇의 평균이냐, 뭐 무엇의 합계냐, 무엇의 최대값이냐 거기에 해당하는 필드 제목을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이 조건인데 조건은 그냥 하나의 셀만 선택하면 안 되고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다 되시면 바로 닫겠습니다. 바로 닫을 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웠습니다. 바로 닫는 순간 이 앞에 있는 괄호 있죠. D 에버러지라고 되어 있는 E자 뒤에 있는 괄호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바로 shift 눌러서 바로 닫았습니다. 어땠어요? 진해졌다가 다시 얇아졌죠. 그때 색깔이 어땠어요? 검정색. 무조건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끝나야 돼요. 함수를 쓸 때마다 괄호가 열릴 텐데 나중에 괄호 닫을 때 몇 개를 닫던 간에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닫혀질 때 어디가 닫혀진다는 것이 딱 보였다 사라지죠. 그것 또한 참고로 확인하신다면 작업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입력 단추 클릭.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제 얘가 얼마가 되고 싶대요? 스탠디형의 판매량 평균이 현재 512가 나왔는데 515가 되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512가 아니라 515가 되고 싶어요. 목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준 515라는 목표 값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변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을 정해놓고 어떠한 값을 찾겠다. 목표값 찾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512 함수가 들어간 셀입니다. 함수가 들어간 셀. 그리고 셀이란 말을 했다면 그 셀을 선택하라는 거고요. 값이란 말이 나온다면 숫자를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면요. 가상 분석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안에 3가지가 있어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자, 이 시험에서는 이 목표값 찾기 외에는 없습니다. 시나리오나 데이터표는 이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얘네들은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목표값 찾기 눌렀습니다. 수식 셀 D 에버러지라는 수식을 집어넣은 셀이 H11셀이다. 맞죠? 찾는 값은 직접 입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문제 보세요. 얼마예요? 515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515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값을 바꿀 셀, 여기죠. 셀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셀을 선택하는 거죠. 문제 볼게요. 여기서 스탠디형까지 이건 됐고요. 여기 나오네요. 스탠디형 판매량 평균이 515가 되려면 인버터 초절정 판매량, 인버터 초절정 판매량, 인버터 초절정 판매량 이거잖아요. 얘의 뭐요? 이거의 판매량은 뭐예요? 여기지. 됐어요. 652라는 꼴에 있는 이 숫자가 과연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 현재 평균은 510인데 얘가 515라는 목표값을 정해놨어요. 그랬을 때 650이라는 숫자가 과연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661로 바뀌면서 목표가 515가 정해졌죠?
자, 취소하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에서 찾는 값은 515고 값을 바꿀 셀은 인버터 초절전의 판매량인 G3세를 선택했습니다. 자,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고급 필터 나왔죠? 자, 목표값 찾기 필터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패턴이 고급 필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고급 필터를 찾는 건 거의 비슷한데 예, 약간 나눠집니다. 그 나눠지는 것들은 이제 요거 문제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익히시고 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제조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죠? 제조사가 무엇이든 간에 제조사라는 필드 제목이 하나 있고요. 판매 가격이 어떻든 간에, 자, 판매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조사, 컨트롤 눌러서 판매 가격. 이 두 가지가 조건으로 들어가는 필드 제목이죠. 선택했으면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그리고서 조건의 위치가 B14셀이래요. B14셀에 컨트롤 B를 붙이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같이 딱 붙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제조사 밑에다 클릭하고요. 여기다 쓸 거예요. 제조사가 만도, 그냥 만도만 쓰면 됩니다. 여기 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조사가 만도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은요. 얘랑 같은 줄이냐, 아니면 다른 줄에 해야 되느냐. 같은 줄에 해야 되느냐, 다른 줄에 해야 되느냐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같은 줄에 된다면 이 두 개를 둘 다 만족할 때, 그럴 때 같은 줄에 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될 때는 줄을 바꿔서 다음 줄에 합니다. 같은 줄에 한다고 하는 것을 함수로 표현하면 AND 함수. AND 함수란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때문에 OR 함수는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 그걸 OR 함수라고 해요.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다 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우어가 됐냐? 이거나 A여도 되고 B여도 된다 이런 거죠. A이거나 B여도 된다 이런 거죠. 이거나 또는 이런 말이 나오면 우어함수고요. 이고 이면서 의 반도 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듯이 100만 이하이다. 이고 또는 이면서 이 말은 두 개 다 만족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메모장에다가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드리면 밴드 연산자는 표현이 무엇 무엇 이고 무엇 무엇 이거나 이면서죠. 이면서. 그리고 오화 연산자는요. 무엇 무엇 이거나 무엇 무엇 또는 이런 표현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and는 같은 줄에 나타내야 되고 오화는 다음 줄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다음 줄에 합니다. 이거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하. 이하가 뭐였어요? 이하. 작거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라고 한 다음에 내용을 쓸게요. 100만. 1, 0, 0, 0, 0, 0, 0. 여기다 쉼표 하시면 안 돼요. 비교 연산자에서는 쉼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식은 아니에요. 비교 연산자는 수식은 아닙니다. 나중에 수식의 비교 연산자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테두리예요. 서식이 잘 들어가야 되겠죠? 전체를 다 잡고요. 똑같습니다. 홈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요. 굵은 상자 테두리. 필드 제목만 따로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하시면 서식까지 끝난 겁니다. 보셨죠? 자, 이제 보호 필터를 할게요. 위에 걸 다 잡아서 나타내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좀 뒤에 더 나와 있는데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자, 위에 있는 걸 다 잡았습니다. 잡았죠? 자, 이제 데이터에 가서 고급이라는 걸 누를 거예요. 고급. 클릭하겠습니다. 고급 눌렀습니다. 그러면 조건 범위라고 나오죠. 자, 목록 범위는 이렇게 잘 잡혀 있어요. 우리가 잘 잡고 갔죠?
자,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조건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았습니다. 복사 위치를 하려고 했더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해 주면 이제 복사 위치가 활성화됩니다. 선택하고 위치가 B18이네요. B18 선택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위에 있는 모든 필드 제목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 중에 조건에 맞는 것만 나옵니다. 여기 다 잡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아랫선이 없잖아요. 다 잡아서 붉은 상자 테두리 한번 넣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됩니다만 문제 또 하나 보죠. EIN 자료에 상품 코드, 상품명, 그 다음에 요 종류, 제조사 표명은 안 나오고 판매량과 판매 가격이 나와요. 여기와 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사이에 세 개는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편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을 때는 편법을 한번 쓸 겁니다. 뭐냐면 필요 없는 여기 세 개를 다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할 거예요. 삭제할 때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이 대화 상자가 왜 뜨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삭제 오른쪽에 점점점 3개 있죠. 이거 있으면 무조건 대화 상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화 상자는 모르겠지만. 그럼 삭제 누르면 삭제에 대한 대화 상자가 뜨겠죠. 셀을 왼쪽으로 밀기. 즉 얘가 삭제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인력이 왼쪽으로 밀려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물 청소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E와 F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편법이에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깨끗한 부분 있죠? 밑에. 아무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은. 요 위엔 얘가 있으니까 밑에를 잡고 채우겐드로 위로 쭉 올릴게요. 쭉 올릴게요. 올리면 다 사라집니다. 없애는 방법이에요. 또는 얘를 다 잡고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해당하는 상품 코드, 상품명 컨트롤 눌러서 판매량, 판매 가격 얘를 잡고 컨트롤 C 나와야 되는 것만 요 B18에 붙여넣기 하는 거죠. 필드 제목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제 다 잡습니다. 현재 반짝이는 거는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ESC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 잡힌 상태에서 데이터에 보급으로 갈 거예요. 데이터에 보급을 눌러줍니다. 됐죠? 자, 다른 장소에 여기 조건은 잘 잡혀 있어요. 자,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반짝이 영역 점선이 나오는데 아직 반짝거리진 않아요. 조건 범위도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반짝거리진 않지만 반짝이 영역, 저기 점선 영역으로 나옵니다. 잘 잡힌 거예요. 잘 모르겠다.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잡으셔도 됩니다. 됐죠? 이번엔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줍니다. 됐죠? 복사 위치 선택하고 요 필드 제목 4개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요 4개만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밑에 거 영역 잡고 아랫선이 없죠. 홈에 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여기까지 하는 게 제2작업의 첫 번째 패턴,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한 번에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계속 반복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보실 필요는 없지만 왜요? 뒤에 계속 또 설명을 똑같이 드릴 거니까요. 네, 계속 한 번에 다 하진 않을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하나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자, 이제 제3작업 하겠습니다. 제3작업 하기 위해서 먼저 제1작업을 선택하고 정렬 이 부부담을 할 겁니다. 영역 잘 잡혀 있어요.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제3작업 누르고 B2셀 처음 시작되는 데가 B2셀이죠. 문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어요. 그런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어디로 들어가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뭘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연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하고 하나 더 남았는데요. 뭐죠? 테두리.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붉은 상자 테두리.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직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역을 해제하실 필요 없어요. 해제하시면 다시 잡으세요. 이 데이터베이스 영역 잡으세요. 데이터베이스 영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에 가면 부분합이 있지만 부분합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자, 타이틀 보세요. 제3작업의 타이틀. 정렬 및 부분합. 즉, 정렬 먼저 해야 부분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렬이 뭐별로 정렬됐는지 안 나와요. 1번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해요. 출력 형태처럼. 출력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전체 개수, 전체 평균이라는 거 보이세요? 맨 밑에. 출력 형태. 교재 보시면 돼요. 자, 맨 밑에 있는 게 개수고 그 위에 평균이 있죠. 그냥 평균 먼저 하고 개수한 게 아니라 개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한 거예요. 이유는 다음에 한 것이 전에 한 거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개수 먼저 하고 평균을 한 겁니다. 그 개수 먼저 하고 평균을 한 그 맨 위에 필드 제목이 뭐예요? 종류죠. 종류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천장 나왔고요. 스탠드형 나왔고요. 벽걸이형 나왔어요. 오름차순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면 이건 무슨 차순으로 한 거예요? 내림차순이죠. 천정형, 치읓이 먼저 나왔잖아요. 자, 하겠습니다. 정렬 누를게요. 정렬, 영역 다 잡은 상태에서 정렬 클릭했습니다. 자, 이 필드 제목은 정렬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순간 필드 제목도 정렬 대상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렬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뭐가 돼요? 맨 위에 있는 B열, C열, D열이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데이터의 머리끝 표시, 얘가 정렬 기준이 된다. 얘네들이 정렬 기준이니까 정렬 기준을 클릭하면 필드 제목이 여기 나오겠죠. 자, 뭐별로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종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출력 형태 맨 밑에 전체 개수, 전체 평균 이런 말이 나왔죠. 자, 무슨 차순이라고 했어요? 오름차순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역순이니까 내림차순이 돼야겠죠? 그죠? 정렬 기준을 더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추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때요? 천장형 2개 나왔죠? 스탠드형 3개 나왔고요. 벽걸이형 3개 나왔어요. 이렇게 정렬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 없죠? 그 다음 부분하고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역 해제하시면 안 돼요. 자, 부분합 클릭하겠습니다. 부분합 클릭. 자, 맨 위에 나오는 말이 그룹할 항목, 즉 천장형들끼리 그룹됐고 스탠드형들끼리 그룹됐고 끼리끼리 그룹됐죠. 그 그룹할 항목을 만들 때 정렬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종류였죠. 필드 제목인 종류. 그렇다면 그룹할 항목 또한 똑같이 정렬 기준이 종류가 되어야 됩니다. 법칙이에요, 그냥. 이해되셨어요? 자, 정렬 뭐로 했나? 종류로 했어. 부분합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 뭐로 해야 돼요? 종류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볼게요. 정렬하고까지 끝났습니다. 하고 쉼표 상품명의 개수와 자, 맨 밑에 볼게요. 전체 개수, 전체 평균. 뭐 먼저 한 거라고 했어요? 개수 먼저 한 거라고 했죠. 왜요? 평균이 개수 위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 평균은 전에 했던 거 위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지금 개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개수. 함수는 개수입니다. 뭐의 개수예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상품명의 개수. 무조건 하나가 선택되어 있어요. 판매 가격이 아니라 상품명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밑에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뭐 이런 거나 데이터 아래 요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여요?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뭐냐면 기존에 뭔가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면 기존에 했던 거 사라지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새롭게 하는 거니까 뭐 기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든 없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데이터 아래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나와요. 지금 보세요. 전체 개수, 전체 평균 다 아래쪽에 나왔죠. 얘 체크 해제하면 오히려 위에 나와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확인할게요. 확인. 자, 아래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글씨가 다 안 보여요. D와 E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할게요. 넓어졌죠? 자, 개수 나왔습니다. 다음에 할, 지금 전체 개수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할 평균이 다음에 하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전체 개수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확인해 볼게요. 부분합 다시 들어가서 그룹화 항목 종목, 종류. 우리가 종류 12중 맞잖아요. 종류. 바꿀 거 없어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판매량의 평균이에요. 함수는 개수가 아니라 평균. 그 다음에 상품명이 아니라 판매량의 평균이죠. 판매량의 평균. 잘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수 사라져버려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돼 버리니까. 무조건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방금 했던 거 개수 위에 평균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자, 2번 윤곽 지우기. 윤곽이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게 윤곽이에요. 현재 4번이 눌러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나온 거고요. 3번 누르면 하나씩 하나씩 축소됩니다. 1번 누르면 전체 개수, 전체 평균만 나오는 거죠. 여기를 윤곽이라고 해요. 이 윤곽을 지우래요. 데이터에 보면은 그룹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룹 해제 들어가서 윤곽 지우기 누르면 전부 사라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라라는 거죠. 네, 이게 제 3작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합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부분합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정렬 먼저 해야 됩니다. 정렬한 후에 부분합을 하는 거예요. 자, 차트 넘어갑니다. 차트는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영역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영역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잡느냐? 차트 제목 보면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이에요. 자, 종류 보면 스탠드형, 벽걸이형이 있는데 천장형, 즉 천장형은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류는 차트 제목에 나왔다는 것은 선택 영역이 아니라 참조 영역. 즉 스탠드형, 벽걸이형은 잡아도 되는데 천장형은 잡지 말아라는 참조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자, 밑에 막대형인데요. 막대형 밑에 인버터 조절점, 베이직 인버터 이런 말 나와 있죠. 상품명이 이걸 항목이라고 해요. 항목. 자, 항목 밑에 있는 막대의 색깔, 여기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거든요. 그 판매량에 대한 내용, 즉 판매 가격, 판매량 이걸 가리켜서 범례라고 해요. 범례가 어디예요? 비연속적인 부분이죠. 컨트롤 눌러서 판매 가격과 판매량 붙어 있을 땐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죠. 왜요? 천장형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여긴 잡으면 안 돼요. 이 줄. 천장 이 줄 잡으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줄은 잡으면 안 되는데 잡혔잖아요. 이렇게 잡고 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천장형을 제외한 부분을 잡습니다. 클릭 됐자. 맨 처음에 클릭 들어갈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 안 돼요. 클릭 드래그로 여기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판매 가격으로 가면 안 돼요. 아직 상품명을 다 안 잡았잖아요. 그렇죠? 상품명부터 시작했으면 무조건 상품명부터 다 잡고 해야 돼요. 컨트롤 눌러서 비연속적인 부분이죠. 스탠딩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클릭. 그리고 피스텐 지나서 벽걸이, 벽걸이 스탠드니까 세 개는 같이 잡습니다. 붙어 있는 건 무조건 드래그로 잡아야 돼요. 이때 만약에 해놓고 한 번 더 클릭했어요. 예를 들어 마우스를 잘못 움직여서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 되겠어요.
별 차이 없죠? 그러나 차트는 엉망진창으로 나옵니다. 우선 해볼게요. 저 클릭아웃 잘못 잡았어요. 자, 영역은 잘 잡았는데 한 번 더 눌렀어요, 제가. 자, 컨트롤 눌러서 계속 하겠습니다. 판매량이라고 해서 예전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판매 가격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건 드래그로 잡습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자, 그다음에 얘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고 붙어 있잖아요, 두 개가. 판매량, 판매 가격이. 클릭 드래그로 붙여서 잡아야 돼요. 드래그로 잡아야 돼요. 밑에 거 드래그로 잡아야 됩니다. 이쪽은 잘 잡았는데 아까 여기를 제가 한 번 더 누르는 실수를 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차트를 삽입할 거예요. 차트에 가서 세로 막대형 클릭하고 얘를 클릭할 거예요. 클릭하면 이상하게 나오겠죠. 잘못 나왔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딜리트 누르면 바로 지워져요. 영역 다시 잡으면 됩니다. 클릭했던 곳을 다시 클릭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자, 클릭, 드래그. 딱 끝났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스탠드형 클릭. 옆구리형부터 시작해서 스탠드형까지 잡고 마우스 놨어요. 판매량 가져갑니다.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잡고요. 얘를 클릭 잡으면 또 엉망진창 되고요. 붙어 있는 건 클릭 드래그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드래그로 붙어 있는 거를 영역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삽입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 뜨면 얘가 잘 나온 상태예요. 이렇게 안 나오셨으면 딜리트 누르셔서 다시 한번 영역 잡아보세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차트 이동할 겁니다. 차트 이동은요, 조건에, 제4작업 조건에 3번입니다. 3번. 여기 차트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요. 이 하얀 부분을 클릭한 게 차트 영역이고요. 이 안쪽은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하면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절대 차트 영역이 됐던 그림 영역이 됐던 클릭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클릭만은 가능하지만 드래그는 하지 마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영역에서 차트 이동 누릅니다. 우리가 제4작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시트로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제4 작업이라고 쓰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우리가 제1작업에서 영역을 잡고 제4작업을 만들었다면 제1작업 위에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요. 제4작업을 클릭 드래그로 해서 제3작업 뒤에다 놓을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 클릭 드래그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편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3번이 끝났고요. 4번 볼게요. 디자인,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되어 있죠. 이 차트 도구에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디자인에서 레이아웃과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 디자인에서 레이아웃 스타일을 해라 이겁니다. 레이아웃 3번, 1번, 2번, 3번인데 더 있어요. 자세히라고 해서 위, 아래, 아래쪽 이 세 번째 걸 누르면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선택하면 되고 4번, 5번, 6번 뭘 선택하든 간에 열어서 보셔야겠죠. 자, 우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세히를 열어서 파일 29번. 얘가 여기가 29번이에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한 게 4번이 끝났고요. 이제 5번 들어갈 거예요. 영역 서식. 자, 영역에는 차트 영역이 있고요. 그림 영역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선은 글꼴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누른 적 없어요. 홈에 가서 만약에 혹시 실수로 눌렀다. 그러면 그림 영역만 바뀌기 때문에 차트 영역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홈에 가서 글꼴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 요걸 눌러도 돼요. 이건 글자가 커지는 거고, 이건 글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1로 만들어 주시고요. 채우기 효과라고 되어 있죠. 채우기 효과에서는 자, 페인트 통에는 채우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야 도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 아이고, 도형 효과는 아니죠. 도형 채우기. 그렇죠. 도형 채우기예요. 거기에 질감이 있어요. 파란 박엽. 이건 분홍 박엽지고요. 파란 박엽지. 자주 나오는 거 좀 말씀드리면 이건 대리석. 이 신문용지도 잘 나옵니다. 신문용지. 이게 대리석이죠. 이게 대리석. 이건 신문용지. 그다음 이건 대니.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가끔 파피루스 얘도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은 파랑 박엽지 하겠습니다. 나왔죠? 자, 그런데 그림 영역은 흰색이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이 그림 영역.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5번이 끝났습니다. 6번 할게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나서 두 가지를 바로 하세요. 얘는 그냥 도형 채우기의 자동과 윤곽의 자동 눌러요.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뭐 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채우기 인색 테두리. 테두리란 말은 자동으로 검정색 집어넣어라. 이 소리예요. 이게 뭐 하면 돼요? 글꼴. 서식은 다 어디 있어요? 홈에 있죠? 모든 서식은 홈에 있습니다. 자, 불림과 차트 제목은 원래 굵어요. 자동으로 굵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만 바꾸면 돼요? 글자 크기. 글자 크기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때 차트 제목을 잘못해서 마우스 대면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 있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하는 순간 내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차트 안에서 클릭 드래그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하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글씨를 커서 모양이 있고 글씨를 잡아주라 이겁니다. 클릭한 다음에 델리트로 지우시거나 하셔도 되고요. 영역 잡아서 쓰셔도 되고요. 내용 쓰세요. 됐나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가 문제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7번 서식할게요. 판매량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로 이 막대에 갖다 댈게요. 판매 가격이죠. 그죠? 판매 가격이죠. 근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과를. 판매량은 왜 없어요, 여기? 그래서 판매량은 판매 가격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아?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 레이아웃이라는 겁니다.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현재 선택 영역이 현재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죠. 요거 설정 두면 마우스로 판매량을 클릭했을 때 이 계열 판매량 나오죠? 자,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른쪽 클릭을 해야 돼요?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되니까요. 그럼 차트 종류를 바꾸는 건 어디 있냐 하면 디자인에 있습니다. 디자인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즉, 개체를 선택할 때에는 레이아웃의 현재 선택을 위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만약에 판매 가격을 꺾은 선형으로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바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안 보이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레이아웃에서 현재 선택 영역에 화살표 들어가서 해당하는 걸 선택해라.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도 할 수 없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오른쪽 클릭을 하죠. 그럴 때는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라. 이겁니다. 됐죠? 자, 뭐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이 꺾은 선형만 눌러주면 제일 먼저 선택되는 얘가 바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이제 아니까 바로 여기를 누르지 말고 여기를 눌러도 되겠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표식은 이렇든 저렇든 눈에 보여요. 무조건. 됐죠? 자, 그러면 선택합니다. 선택이 되죠,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를 거예요.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면요. 바로 뭘 할 수 있냐 하면, 자, 눌렀습니다. 기본축, 보조축이라고 나와요. 그럼 기본축이 뭐고 보조축이 뭐냐 이거죠. 기본축이 이 왼쪽에 있는 게 기본축이고요. 보조축이란 이 오른쪽에 나오는 걸 보조축이라고 해요.
보조축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보조축을 지정했습니다. 닫기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눈금선이 파선이에요. 자, 이 눈금선을 선택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 건데요. 눈금선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림형에 갖다 대면 화살표 끝에 네 방의 화살표가 나와요. 네, 위아래로 천천히 내려도 좋고 올려도 좋습니다. 네 방의 화살표가 사라지고 하얀색 화살표만 생길 때 뭐라고 나왔어요? 세로, 각, 축, 주, 눈금선. 클릭하면 지금 현재 잡힌 게 눈금선이 선택된 거예요. 위에 서식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에 가면 대시가 스타일, 종류. 대시가 스타일, 종류. 그래서 이게 파선이고요. 어떤 게 파선인지 확인하고 파선 나오죠? 이게 긴 파선이에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또 다른 곳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통선 도움말이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파선했습니다. 자, 이제 8번 할게요. 범례. 이게 범례라고 했는데, 자, 범례. 출력 형태와 여기 여러분들 모니터에 있는 범례 보세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어떤 게요?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두 줄로 돼 있을까요? 우리 제1작업 입력할 때 Alt Enter 친 거 기억나세요? 그것 때문에 두 줄로 나온 겁니다. 그럼 얘를 한 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범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할게요. 어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더라도 데이터 선택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기왕이면 내가 범위를 바꿀 거니까 범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으로 간 겁니다. 해당하는 거 선택합니다. 이게 제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밑에는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판매량, 오늘 편집을 눌러줄 겁니다. 위치하죠? 눌러서 여기다 직접 쓰세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판매량 바로 열고 단위 EA 바로 닫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볼까요? 한 줄로 잘 나왔죠? 두 번째 건이요. 요거죠. 선택하고 편집. 얘는 뭐만 들어가야 돼요? 판매 가격. 원은 없잖아요. 그렇죠? 판매 가격만 쓰고 확인을 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확인.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법률도 끝났고요. 도용할 겁니다. 모서리가 둥은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에 도용에 가서 요거죠. 두 번째 거 설명선. 자, 클릭 드래그 잡을 때요. 얘는 무조건 하얀색이면 돼요. 도용 채우인 자동. 하얀색 됐죠? 자, 홈에 가서 글자체. 자, 위에 보시면은 5번 보세요. 5번. 5번 영역 서식에 보면 차트 불림 11이죠. 불림 11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도형은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글자색을 자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눌러도 정렬 안 돼요. 정렬되네요? 되면 관계없어요. 정렬되면 먼저 누르셔도 되고 안 된다면 글씨 써놓고 도형을 선택한 후에 가로 세로 가운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노란색 이 조절점을 클릭 드래그로 당겨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 레이블을 우리가 붙였네요. 레이블은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인버터 조절점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은 꺾은 선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판매 가격인지 판매량인지 마우스를 표식에 갖다 대면 나오죠. 판매량이라고. 클릭합니다. 그럼 모든 표식이 다 선택됐죠. 마우스로 이 표식 하나만 다시 한번 선택하면 다른 표식은 선택이 해제되면서 얘 표식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요. 위에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쓰세요. 이걸 쓰세요. 그 중에 이 주황색 부분이 이 숫자예요. 숫자가 어디 올라가야 돼요? 표식의 위쪽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표식의 위쪽에. 자,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자,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가 하나가 더 남았을까요? 오른쪽에 단위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도 있죠. 그러니까 0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100. 근데 150이잖아요. 단위가 틀리죠. 자,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축 서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꾸면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750이고요. 주 단위를 고정 눌러서 150씩 올라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0이 되고 싶은데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회계 형태는 0을 마이너스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이 회계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숫자로 바꿨습니다. 숫자로 바꿨더니 이게 0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받게 할게요. 자, 왼쪽 볼까요? 왼쪽은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네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차트까지 끝냈습니다. 자, 거의 한 50분간, 51분 뭐 넘어가도록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자, 이 상태 잘 기억하시고, 제일 작업의 함수, 다음 시간에는 이 함수 부분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잘 작업한 거 잘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 시간 함수 들어갈 때 수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